요번에 이제 혼인의 효력을 보면, 일단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법률상 부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률론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론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재산적인 이제 법률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동거는 두 사람이 이제 한 집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는 이제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은 그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생활을 돌봐주는 그런 것을 이제 부양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친자 관계에서 이제 자식을 부양해주는 의무, 아니면 이제 그 노부모를 이제 부양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부양이라고 합니다. 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했을 때 이제 성년에 준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성년의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은 성년자 동일하게 이제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행위 능력. 네.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행위 능력.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거는 이제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시 행해지는 행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가 대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서로 양 부부가. 그래서 혼인이나 이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법률 행위를 서로 이제 대리한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 효력을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친족관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부의 이제 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또는 이제 정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년 의제가 이제 아까 이제 미성년자 같은 성년 의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처음에 이제 동거 부양 협조 그리고 이제 정조의 의무를 보면 826조에 있는 거예요.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다. 그래서 1항에 있고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법원에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거를 이제 해야 되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같은 의미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자, 그러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법원에서 그 룸에 들어가서 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즉, 동거를 명하는 직간접 강제는 허용되지만 혼인 원인이 이혼 원인이 된다는 거지. 이혼 원인.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그래서 동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제 이혼 청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자, 이제 그러나 그러한 동거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이혼 청구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판례는 이제 이를 긍정으로 본다는 거죠. 위자료를 이혼 없이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는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경제 부담을 같이 합니다. 서로 이제 물론 5대5는 아니에요. 5대5는 아니고 이제 서로 경제 활동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율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가족법이 이제 남자가 모두 이제 부양을 경제 활동하는 게 이제 남자만 해당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100% 부담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 사이에서는 이제 그게 존재하지 않죠. 자, 부부 사이에 이제 부양 의무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부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부양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타방이 위반한 그 상대방이 타방입니다. 타방은 이에 대해서 부양 청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양 이행에 대한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부양을 해라라고 이제 이행 명령이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가사 채무에 대해서 이제 이행확보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제 뭐 강제 집행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양 의무 위반은 이제 악의 유기라든가 악의적으로 이제 일부러 이제 유기한다든가, 그리고 그 혼인을 계속해서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유기 그리고 중대한 사유 이것 다 우리가 이혼 사유 법률 이혼했을 때 합의 이혼이 아니라 이제 재판상으로 이혼했을 때 이제 840조에 있어요. 그래서 6호는 기타입니다. 기타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동거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부양요원 청구입니다. 동거를 거부하는 자의 부양 청구는
동거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아까 동거는 동거에 관련된 거지 부양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거 의무를 하게 되면 부양하고 상관없죠. 근데 이건 부양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혼인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입니다.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과거.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부양받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 판례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지급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해서는 이제 부양 의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유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년의제는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가 이제 성년한 경우죠. 그래서 혼인한 자에 대해서 이제 그 친권 행사하고 이제 그 후견이 종료되고 그 미성년자에게 성년을 준하는 이제 성년 의제를 하게 됩니다. 910조를 여러분들 이제 910조를 보면은 자에 대한 친권 대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친권 대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910조를 보면은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가름해서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자기의 자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1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미성년자가 그 성년이 됐을 때. 예. 요것도 좀 특별하게 좀 봐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인한 미성년자 하더라도 이제 선거법,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조세법 이런 것들은 다 미성년자로 취급해요. 이거 근로보호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혼인의 그 해소와 이제 그 성년 의제는 이들이 성년이 이르게 되면 이제 해제가 되겠죠. 이제 성년 의제라는 게 아니라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채 이제 이혼이나 혼인 취소 등으로서 이제 혼인이 해소한 경우, 그리고 성년 의제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뭐냐면은 혼인이 해소가 됐다지 이혼이나 이제 혼인 취소를 해서 혼인이 해소가 됐어요. 그럴 때는 남아있을 때 그 미성년자로서의 그 성년 의제됐던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취소 사유인 경우고, 이제 혼인 취소가 돼 있잖아요. 혼인 취소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혼인 무효 있죠. 혼인 무효. 예, 혼인 무효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무효하고는 상당히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이제 성년 의제조차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성년 의제가 된 거하고 안 된 거는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법의 차이가 커요. 거기 기재가 되거든요. 성년의 대외적인 권한과 이제 책임을 보면은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A는 연구를 위해서 이제 해외 장기 출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A 첫 B는 자신의 혼수를 위해서 A 명의로 부동산을 가백에 처분했습니다. 자, 가구상 C로부터 이제 참나무로 된 장롱 1000만원을 이제 매수하였고, B는 대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장롱 인도받았고요. 잔금인 8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에 A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한 매매 중심으로 그 후에 A, 갑, C 간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그 혼인 중에 했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예,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일상가사 대리권 우측부터 먼저 결론적으로 볼게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배우자가 일정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이제 믿을만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대리권 효력이 본인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가 이제 증명하면은 이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지불을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이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지불해 줘야 되겠죠. 일상가사 대리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에 이제 그 일상가사 대리권을 보면은 가사 생활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부부간에.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한 범위 내
이런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 행위, 우리가 대리죠, 대리. 법률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리에 가까운 건데 이제 그걸 일상가사 대리권이랍니다. 법률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인지 그 법률 행위에 대한 종류 또는 성질 이런 걸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객관적 사정입니다. 모든 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정황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가사 처리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 가사 처리자에 대한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간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익 능력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이건 객관적 사정이죠.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해외 장기 출장이다 보니까 혼수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처분했어요. 돈이 워낙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을 처분한 거죠. 처분하고 나서 이제 각오를 드린 겁니다. 이런 걸 정황상을 다 보고 이제 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전화가입자에 대한 매도담보. 이게 옛날 얘기, 우리가 이제 예전 사건이에요. 이게 요즘은 없죠. 이게 가입권에 대한 매도담보 없어요. 이게 옛날 사건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금전소비대차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정황상 보고 이거는 이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황상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하는 거. 부동산 매매도 방금 우리가 처분했잖아요. 처분한 것처럼 그것도 이제 정황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 설정하는 거,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매매라든가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이제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죠. 은행에서 할 때 이제 상대방 돈 이제 그 타방 그 쌍방에 이제 그 확인을 다 합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요. 이런 일선가사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합니다. 또는 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절차 행위. 그리고 어음배서 행위. 어음배서는 이제 가정생활하고 이제 관계가 특별히 없죠. 어떻게 보면. 업무에 관련되죠. 그 타방 채무에 대한 이제 연대보증. 네, 연대보증하는 거. 이것도 일선가사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권에 대한 양도. 이게 뭐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잘 물어봐요. 일선가사 범위에 들어가지. 처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게 한 화해 계약. 이런 거. 네, 이거는 좀 유심히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당구장 페이지에서 근전 차용 행위라든가 부동산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상가사를 보지 않지만 여기에서 민법 126조에 대한 표현대리 있죠.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표현대리 입장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럴 때는. 원래 이제 표현대리는 이제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범위를 매우 좁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하고 이제 표현대리를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일상가사 범위를 넘었을 때는 이럴 때는 이제 표현대리 부정한다는 견해가 이제 있고 긍정한다는 견해도 서로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여기 무슨 판례는 대체적으로 표현대리 성립을 긍정한다. 부정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했으면 이제 표현대리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리를 넘어서도 표현대리가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상적 필요를 넘는 금전 차용 행위라든가 부동산 매매 행위 이게 그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지만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표현대리 성립이 인정한다. 여기서 이제 제3자의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정당한 이유. 네, 요게 이제 이럴 때는 표현대리 성립이 인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에 대한 이제 대리권에 대한 이제 판례입니다. 처가 저당권 설정에 관한 이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에 대한 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으므로 본권 부동산에 대한 처의 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 권한밖에 법률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해당되지만 이제 원고가 남편이 본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권리 문서를 처에게 맡겨두고 다녔을 때는 저당권도 그 취득 당시에 위 문서가 처의 수중에 나온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처에게 저당권 설정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위에서는 이제 인정했다라는 걸 이제 판례를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인정하지 않았죠. 연대 책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연대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일상가사에 대해서는 이제 부부 일방이 제3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생기는 채무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이제 부담을 한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제3자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다른 일방 책임을 책임이 없음을 명시할 때는 일방이 이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할 때는 이때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통상의 연대 채무와는 달리 제3자가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 채무 일반 규정 이런 거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좀 전화 좀 받을게 급한 전화인 것 같아서 제가 무음으로 좀 전화 좀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지금 업무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가지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적용되더라도 이제 단서가 또 있는 거고요. 자, 상계는 보통은 이제 부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연대채무제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는 부담 부분에 한하지 않고 무제한 상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체크해 주세요. 면제 같은 경우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다른 그 연대채무자에게 면제 이익을 갖고 있고 부담 부분에 한하지 않고 부부 전체에 대해서 면제 책임에 관한 효력이 있다. 이게 이제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 상계하고 면제는 부부 관계는 좀 더 강하죠. 자, 소멸시효는 이제 어느 이제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에는 그 부담에 한해서만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이제 면제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 일방이 채무의 시효 소멸은 다른 부부 일방의 채무를 부담 부분에 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이제 부부도 이건 또 혜택을 받는 거죠. 전면적으로 이제 소멸시킨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는 이제 상호 무제한으로 이제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혼과 이제 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실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와 연대 책임이 인정하는 것은 이제 타당합니다. 이제 판례는 이제 부적 관계인 경우에도 일상가사 대리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적 관계에서도. 그게 이제 한 판례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 재산 계약에 대해서 이제 적용 배제한 경우인데, 이제 부부 재산 계약으로서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일상가사 대리권하고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 책임 규정이 이제 부부 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라는가 운영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 규정은 대외적인 책임으로서 대외적인 책임이죠. 연대 책임은 대외적인 책임입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대내적인 책임이 아니죠. 대외적인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배제할 수는 없다. 자, 생활비 부담은 이제 서로 각자가 이제 부담해야지 약정수 공동이 부담해야 합니다.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B에 대한 처분행위, B의 처분행위. 자, 갑은 대리권에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따르는 법률과는 이제 A에게 기속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A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그래서 무권 대리 법리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장롱의 매수 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봅시다. A, B가 일상가사 대리의 채무는 A와 B의 이혼으로서 통상의 연대 채무가 되고 A 또는 B가 A 또는 이제 B와 C와의 사이에 생기는 사유로서 이제 단지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서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B의 잔금 지급에 대한 채무는 B의 이행 지체로 인해서 지체 상태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C는 계약 해제를 갖게 되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잔금 지급 채무가 이제 이혼 후입니다. 이혼 후 이제 통상 연대 채무가 되므로 민법 416조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C는 A 또는 B에게 B의 일방에 대해서만 이제 채고를 할 수 있고 A와 B 모두에게 채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 후에도.
일단 이혼 전에 성립된 거는 이혼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A, B 모두 최고로 주장할 수 있다. 사건은 이혼 전에 생겼던 사건이죠. 예, 이런 것도 연대 채무가 이렇게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염두에 두시고요. 부부 사이의 재산, 부부 사이의 재산은 우리가 이제 혼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부부 재산의 계약 체결에서 이제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혼인 전에는. 그래서 부부 재산의 계약의 보충으로서 이제 법정 부부 재산제라는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돼요. 그래서 혼인 전과 혼인 후에 부부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부부 사이에 A와 B는 공동의 노력으로 부부 한 채를 구입했어요. 남편 B 명의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남편 B는 이 주택을 A의 동의 없이 이제 C에게 처분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떠하냐 그죠? 그 B의 처분 행위는 이제 유효하냐 이거죠. 남편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냐? 명의가 이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으로 해서도 처분할 수는 있어요. 자, 재산관계, 약정 부부 이제 재산관계인데 혼인 전에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항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혼인을 할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만 혼인 신고 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이게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제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의 이제 변경과 관리해 보면은 체결된 이제 부부 재산 계약 이거 혼인 신고 후에 보세요. 혼인 신고 후에 이것도 이제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칙 변경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이제 법원이 허가를 얻어서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못합니다. 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이제 부적절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자는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한 부부 공유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이 부부 공유일 때 이건 당연하죠. 예, 당연히 부부 공유니까. 이제 법정 부부 재산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다수설은 이제 혼인 중에 취득하는 이제 혼인 중에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혼인 중에 취득한 일반 명의의 재산이라도 명의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입증한다면 반대 입장이 나오는 거죠.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다만 이제 판례는 833조 1항에서 투규 재산으로 한다라는 게 있어요. 투규 재산으로 한다. 예, 이거 투규 재산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투규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제 갑의 투기 재산으로 추정됨으로 이제 부부의 공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제 공유 재산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반 배우자에 대한 협조나 내조만으로 추정하는 건 번복할 수 없어요. 내조만으로. 그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전적인 대가 지급이라든가 공동 채무 부담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유형을 이제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게 되면. 부부명의 신탁입니다. 부부명의 신탁은 조세 포탈이라든가 법령상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제 효력은 있어요. 부부 신탁은 인정하죠. 우리가 신탁을 몇 가지가 인정을 해요. 명의 신탁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명의죠. 자, 여기 이제 이제 풀입니다. 풀이에서 여기서 이제 남편의 처분을 이제 여기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서 공유 재산이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남편의 부동산 처분을 막아야 되는 사유가 있고
A가 대가를 부담하는 사실이나 적극적인 재산 증식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확보해서, 그 증거를 확보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함과 동시에 남편 B를 상대로 해서 그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고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하고 그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등기 처분, 고유 지분 이전 처분 제기. 이거는 그 남편의 노력이랑 같이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게 되면은, 증거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만약에 투기재산의 추정이 번복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외부적 관계에서, 외부적 관계입니다. 외부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이제 명의자인 B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 명의 신탁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3자인 C는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은, 등기 완료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부부 신탁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지분 이전의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가 이제 존속하는 이상 현실성은 없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부부 명의 신탁을 인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부 명의 신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처분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고유 지분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이제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네. 요번에 이제 이혼입니다. 이혼은